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개념 미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20세기 아방가르드 미술 운동 중 플럭서스를 얘기할 때 잠깐 살펴보았죠. 그런데 사실 최초의 개념 미술 작품은 20세기 초 제작된 듀샹의 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생각해보면 이미 만들어진 병기를 작품으로 선택했지 듀샹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샘이란 작품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완성된 작품보다는 작가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이 개념미술이고 뒷장의 이 작품에서 개념미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념미술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개념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작가는 조셉 코수스로 그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의자와 관련된 사진, 사물, 문서를 이용한 이 작품은 서양 미술사에서 개념 미술의 아이콘처럼 통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제 의자와 의자 사진, 그리고 의자에 대한 정의로 이루어진 삼중의 동어 반복을 보게 됩니다. 문득 초현실주의자 르네 마그리트의 바로 이 작품,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마그리트가 파이프를 그려놓고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조세 코수스 역시 실제 의자, 사진으로 된 의자, 의자에 관한 글을 보여주며 뭔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지적 유의처럼 보이는 작품을 만듭니다. 이건 그의 좀 최근작인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이 전시엔 60년대 만들어진 작품뿐만 아니라 형광등을 이용한 작품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광등 작업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바로 제니 홀저입니다. 그녀의 작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개념미술가 제니 홀저는 짧은 문장을 작업 재료로 선택한 후 인쇄물이나 옥외 광고판, 전광판 등을 이용해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녀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2004년도 제작된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현대미술관에 설치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정보자유법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 자료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는 부분은 알아볼 수 없게 돼 있어 제니 홀저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정부에 의해 정보가 남용되거나 은폐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여전히 전광판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이런 유화 작품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작품은 앞서 보신 2004년도 작품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가보안 기록 보관소와 관련된 작품입니다. 여기서 노란 막대 아래 공간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요. 폭탄 테러 계획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이 작품을 봤을 땐 마치 우리가 생면 회화를 살펴봤을 때 감상한 작품들과 비슷하게 여겨지는데요. 좀 더 들어가 보면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서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되는 정치,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가는 대지미술 작가로도 유명한 크리스토와 잔 클로드입니다. 잠깐 이 대지미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지미술은 어떤 사물을 특정한 장소에 집어넣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에 주목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미니멀리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텐데요. 우선 이 커플 작가의 작품을 보시면서 차차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크리스토와 잔 클로드는 풍경이나 커다란 건축물들을 천으로 돌돌 감싼 작품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하지만 맨 처음부터 그렇게 거대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토는 처음에 자전거나 의자 같은 것을 천으로 싸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들이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이렇게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을 포장하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해당 작품의 스케치입니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방금 보신 건축물이 이젠 더 커져 계곡에 40km나 되는 천 울타리를 치기도 했으며, 미국 마이애미주 플로리다에 있는 섬 하나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해당 작품의 스케치입니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앞서 이 커플 부부 작가가 보여준 대지 미술이란 사물을 특정 장소에 집어넣어 맥락을 만들어낸다는 부분에서 앞선 시간 함께 살펴본 미니멀리즘과 연결된다고 했는데요. 혹시 감이 조금 잡히셨나요? 지금 보았던 작품들에서 오토바이를 둘둘 마른 천, 건물을 포장한 천, 계곡을 감싼 천, 섬 하나를 둘러싼 천, 이 천이란 사물이 각각 오토바이, 건물, 계곡, 섬이란 장소에 쓰여져 원래 우리가 느꼈던 오토바이, 국회의사당이란 건물, 계곡, 섬이란 느낌을 없애고 전혀 새로운 무언가, 전에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작품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 흔히 우리가 보던 사물인데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고 작품과 더 가깝게 해주는 바로 이런 부분이 미니멀리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니멀리즘도 사물 그 자체를 드러내 사물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느끼게 해주니까요. 이와 더불어 대지미술은 1960년대 너무 상업적으로 변해버린 미술관 안에 틀어박힌 작품을 미술관 밖으로 끌고 나와 미술의 영역을 확장했고, 당시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한 환경운동과도 연결되는 등 대지미술은 매우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탄생한 미술 사조입니다. 참고로 원래 2021년 올해 프랑스 파리 개선문을 천으로 싸매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재 계획이 연기된 상태라고 하네요. 사실 잔 클로드는 2009년, 크루스토는 2020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업 프로젝트는 다른 이들에 의해 제작될 예정이고, 아마도 올해 9월경 그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이번 주 월요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작가 부부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로 아마도 몇몇 분들은 이 둘의 만남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이야기를 덧붙이면 불가리아 출신의 크리스토는 자신의 나라가 공산 국가가 되면서 프랑스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때 프랑스에서 한 일이 유력 인사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장군 아내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고 이 가족에게서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장군의 딸 잔 클로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이용해 작업한 영국의 2인조 작가 그룹 길버트와 조지입니다.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영국 2인조 작가 그룹은 1943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길버트 프로와 1942년 영국에서 태어난 조지 패스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7년 이 커플 작가는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항상 커플이 나오면 이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둘은 1967년 영국에서 미대로 유명한 세인트 마틴 스쿨에서 조각 공부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저도 잠깐 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뭔가 학생들이 되게 세련되고 멋짐이 뿜어나오더라고요. 암튼 1968년 길버트와 조지는 2인조 그룹을 결성해 작가 활동을 시작했고, 노래하는 조각이라는 행위 예술을 통해 스스로를 살아있는 조각 작품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신체를 전시해 미술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 이들은 온라인 비디오 일기를 시작해 자신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다른 개념미술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반영한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념미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60년대 말에 등장한 이 미술사조는 1970년대 말이 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현대 미술이라 불리는 모든 작품들이 다 개념 미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작품들이 다 개념적, 즉 작가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개념 미술 이후 미술의 큰 변화는 작가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에서 작품은 흙이면 흙, 유화면 유화 같은 어떤 특정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아이디어, 개념을 보다 더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포스트 모더니즘 1탄 독일 신표현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